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역차별과 소외를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는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사업을 전달하고 향후 공약화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초봄 한파에 산불 그리고 탄핵 정국까지 보낸 시민들은 이제야 완연해진 봄 기운을 만끽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읍의 경우 비록 벚꽃 축제는 끝났지만 절정으로 치닫는 꽃구경에 나선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써준 도민 등에게 감사하다며 헌재의 결정을 헌정질서 수호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가 전북의 가혹한 시간이었고 이제는 지역차별과 소외를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특별법, 대강법 등을 통과시켰듯이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도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도는 7일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된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65조 2,70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또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예산 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대응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사업을 전달하고 향후 공약화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공식화됨에 따라서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들이 각 정당의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 메가비전 프로젝트 사업과 공약을 비교하여 누락된 핵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별 공약에 포함된 신규 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봄 한파에 산불 그리고 탄핵 정국까지 보낸 시민들은 이제야 완연해진 봄 기운을 만끽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읍의 경우 비록 벚꽃 축제는 끝났지만 절정으로 치닫는 꽃구경에 나선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수놓아진 정읍 천변입니다. 연분홍빛 벚꽃송이들이 잔잔한 은빛 물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봄날을 선사합니다. 팝콘이 그냥 팍팍 터지는 것 같아요. 분홍꽃이 내리는 것 같고 정읍이 확실히 멋있어. 다른 것보다. 너무 멋있어요. 하천 양쪽으로 4km에 걸쳐 줄지어선 벚나무는 약 2,000그루. 볕 좋은 산책로를 건너라면 왕복꽃으로 지붕을 얹은 터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터널 지어 있는 게 그게 제일 뭔가 더 아름답고 이쁜 것 같아요. 꽃향기를 맡은 꿀벌도 벚꽃 사이를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선생님과 나들이에 나선 아이들도 봄은 반가운 손님입니다. 날이 개니까 벚꽃도 더 많이 핀 것 같고 날도 좋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나오기 좋은 것 같아요. 나오니까 어때? 좋아요. 활짝 핀 벚꽃 아래에서 차 한 잔에 여유를 즐기고 그림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연신 사진을 찍으며 추억도 남깁니다. 탄핵 정국이 끝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나왔어요.
정읍천변 벚꽃길 참 좋습니다. 정말로 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흘 남짓 열린 벚꽃 축제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렸지만 축제가 끝난 뒤에도 상춘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개화 시기가 다소 늦어졌고 평년과는 비슷한 상황. 이번 주 이따금 비 소식이 나와 있긴 하지만 금주까지는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지역의 다양한 전통 술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행사나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예정돼 있어 한동안 축제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샘골 시장의 특화 음식과 전통 누룩 장인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 11개 양조장에서 만드는 막걸리를 시음하고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벚꽃의 향연을 놓칠세라 상춘객들의 꽃놀이는 야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정으로 구경해주세요. 너무 멋있어요.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에 3만 5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실구는 벚꽃축제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1만 명 이상 늘었고 붕어섬 생태공원 유료 입장객 수도 1,100여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실앤치즈와 먹거리 부스 매출도 수천만 원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공직업무 관계자들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 책임자, 대담 토론자, 투표 참관인 등입니다. 사직 시점은 소속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기관에 접수된 때로 봅니다. 기한 내에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돼 활동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일 오전 11시 15분쯤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이번 대형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작스럽게 확산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의 시대에 재난에 따른 제대로 된 동반대처법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불타버린 마을. 순식간에 들이닥친 산불의 현장에서 인간은 물론 동물도 피해자였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죽거나 다쳤고 지금도 많은 수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황. 민간에서 힘을 모아 산불 현장의 동물 구조에 나섰는데 이들이 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친 상태였었고요. 화재 현장을 도망치다가 외상을 입은 아이들도 있고요. 줄에 묶인 아이들은 그 현장을 피하지 못해서 사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견장 안에서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맞고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200여 명이 참가한 채팅방을 통해 조치가 필요한 현장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사료를 주거나 치료를 위해 데려오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동 시내에 급하게 꾸려진 긴급진료소 공간을 비롯해 구조와 치료, 보호에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민간 후원을 통해 마련되고 있고 현장과 진료소를 오가며 치료에 매진하는 수의사들 역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상황. 민간단체들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더라도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대피소가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재난 발생 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나도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그래도 제일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이 목줄을 풀어주고 가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피소가, 동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재난 상황에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없는 지금 경북 지역 산불 현장에서 민간 단체가 구조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 염소 등 140마리가 넘는 상황.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응 매뉴얼 수립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남원시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200억 원을 투자해 종합컨트롤센터와 사육지원시설 등 곤충산업단지를 오는 2027년까지 남원 일반 산업단지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통해 곤충 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전북지역 상임대표로 또다시 선출됐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총회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상임대표 연임을 확정하고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DLC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자치분권 등을 목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이 참여하는 결사체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며 전북 지역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29만 6,608명으로 집계됐다는데요. 이는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 1,263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967명 늘었다는데요. 이 같은 증가 속도로 밀어볼 때 도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연금 수급자는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이 24만 3,883명, 유족연금 4만 9,380명, 장애연금 2,697명 등이라고 하는데요. 노령연금은 지난달보다 1,106명, 유족연금은 지난달보다 172명 각각 증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역형 비자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겁니다. 전북도는 해외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북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재정 능력 심사 요건을 8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유학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보유 잔고가 1,600만 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지역내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부안 미디어 센터가 지난 4일 문을 열었습니다. 옛 마실영화관 자리에 지방 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들여 조성된 미디어 센터는 스튜디오와 VR 체험존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번 달부터 최신 장비와 시설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남원 호성사에서 불이 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완주에 있는 화암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화기 사용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3주간 도내 전통사찰과 목조 문화유산 14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